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금일은 우리 분할 매수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주식을 하다 보면은 의도치 않게 물려서 물타기 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내가 계획을 해서 분할 매수를 하는 상황도 발생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은 분할 매수의 관점보다는 물타기의 관점으로 많이들 보게 되죠. 그런데 나는 물타기인데 이거를 거꾸로 분할 매수를 하고 있다라고 또 착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엄연히 차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물타기는 최대한 지양하는 게 좋고요. 애초에 계획을 세워서 분할 매수를 들어가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물타기와 분할 매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계획을 하고 매수를 했냐, 계획을 하지 않고 매수를 했냐,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는 것 자체는 내가 전략을 세워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애초에 마음 자체가 편하죠. 물타기 같은 경우는 단타를 하러 들어갔다가 물립니다. 물리고 스윙으로 가져가고요. 스윙으로 가져가서 중장기로 가져가게 되죠. 이 나는 단타를 하러 들어갔는데 중장기의 투자까지 돼버린 상황이죠. 말 그대로 계획을 하지 않았던, 계획되지 않았던 매매인 셈이죠.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물타기는 지양을 하고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은데, 자, 분할 매수를 하면은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분할 매수를 한다면 처음 내가 샀던 첫 번째 지점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 첫 구간 있죠? 그 구간에서 변곡점이 생기면서 변곡 구간이 생겨야 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내가 첫 번째 산 지점에서 쭉 빠집니다. 근데 계속 흐르면 안 돼요. 계속 흐르면 안 되고 이렇게 반등 구간이 어느 정도 세게 나와줘야 요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왜냐? 요 변곡 구간이 생겼다라는 건 더 이상 내려가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을 가진 부분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 많이 안 하고 적은 분할 매수로도 내가 평단을 낮추고 수익을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이상,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에서 변곡 구간에서 추가 매수를 해야만 평단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다. 그만큼 내 평단을 낮추기 위해서는 최소 마이너스 20 이상 빠져야 하고요. 그 구간이 꼭 변곡 구간이어야만 합니다. 자, 그리고 변곡 구간에서는 항상 큰 돈이 들어오면 좋습니다. 아무래도 빠지고 있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거를 강하게 추세 자체를 돌려줄 만큼의 큰 돈이 들어왔다면 조금 더 신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고요. 반등 없이 그냥 빠지는 차트에서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반등이 세게 나오는 구간을 찾던지 아니면 마이너스 20 정도 빠졌을 때 계속 음봉 나오다가 첫 양봉이 출현을 한다. 그러면 그 양봉이 출현했을 때 매수를 하는 겁니다. 물론 기본 전제 조건은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상태라는 거. 자, 혹시나 내가 정말 운이 없게 역사적인 신고가에서 이 종목을 잡았어요. 잡아서 이 종목 자체 세력이 계속 털고 나가는 차트만 아니라면 웬만하면 분할 매수를 했을 때 탈출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애초에 분할 매수를 접근을 한다면 역사적 신고가에서 잡을 일은 없겠죠. 물론 정말 운이 없게 내가 잡을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비율 자체는 1대 1대 2대 4대 8. 요 숫자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매수했을 때 본전 탈출 또는 약수익이 가능하다.
라고 일단 적어놨습니다. 본전 탈출보다는 약수익 쪽에 조금 더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냐? 애초에 전략적인 계획을 세우고 매수를 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체크해야 될 거는 현재 지수 상황이 어떤지 꼭 봐야 됩니다. 코스피랑 코스닥이 우상향인지 우하향인지 또는 횡보인지 꼭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 큰 그림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계획을 가지고 매수를 하는 것. 그리고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에서 변곡 구간이 생긴 구간에서 돈이 들어오면 좋고, 그런 반등 구간이 없다면 첫 양봉 출현했을 때, 물론 여기도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을 때 기본 전제 조건 깔려 있고요. 정말 운이 없어도 웬만하면 11248 비율로 들어갔을 때 최소 물렸을 때는 본전 탈출 또는 약수익 탈출 가능하고요. 현재의 시장 상황도 꼭 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에 안 써 있는 내용 중에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꼭 내가 물타기를 해서 탈출을 해도요, 첫 번째 들어간 원금이 크지 않아야 해요. 첫 번째 들어간 원금이 크면은 그 이후에 들어가는 원금이 최소 1대1이고 거기를 넘어가면 2배, 4배, 8배이기 때문에 애초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들어간 금액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볼 내용입니다. 우리 분할 매수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 비중 조절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 가장 적은 금액이 들어가야 점점 늘려가면서 안정적으로 평단을 낮출 수가 있겠죠. 기본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고 그 다음에 변곡 구간이 생겼을 때, 변곡 구간이 생겼다는 건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우상향 굉장히 중요하고요. 차트 자체의 큰 방향 자체가 우상향이면 좋아요. 왜냐하면 그냥 하염없이 빠지는 것보다는요, 특정 차트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래서 내가 이 고점에 물렸어요. 근데 차트의 방향 자체가 이렇게 우상향 돼 있다면요, 빠지고 평단 낮추고 하면서 반등을 하고 추세가 살아있다면 그 상태에서 수익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차트의 큰 그림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 꼭 참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의 기본적인 방향 자체는 우상향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웬만한 종목은 마이너스 60% 이상 빠지는 경우는 좀 적습니다. 역사적인 신고가에 들어가는 경우 아니면 마이너스 60 이상 빠지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보통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첫 번째 들어간 거에서 마이너스 20, 거기서 마이너스 20, 거기서 마이너스 20이면 60이죠. 그럼 웬만하면 여기서는 멈춰요. 그러니까 최악까지는 안 가요. 근데 내가 진짜 역사적인 신고가에 잡는 게 아닌 우상향인 종목에서 잡았다면 웬만하면 마이너스 40 이내에서 멈추기 때문에 그거를 생각을 해 주시고 내가 들어간 지점이 어떤 지점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가장 대표적인 삼성전자의 차트를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역사적인 신고가였죠. 우리 10만원을 찍을 거라고 언론에서도 SNS에서도 다들 기대를 하면서 점점 개미들이 정말 많이 탔던 차트인데요. 자,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저 9만원에서 물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기본적으로 차트의 방향이 우상향이죠. 그러면요, 요런 우상향 차트, 장기적으로 우상향했던 차트는 물려도 웬만하면은 그래도 내가 평단을 낮추고 탈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럼 장기적인 우상향의 상태입니다. 자, 여기서 9만원 선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9만원 초반에 물렸어요. 그러면은 완전 펜트하우스 역사적인 신고가에 물린 거겠죠. 자,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을 찾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곡 구간, 돈이 들어온 구간, 반등 구간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계산을 해봤을 때요,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구간 요 정도가 되겠죠. 그럼 72,000원에서 반등이 나오는 요 구간,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구간을 찾아봅시다. 쭉 내려옵니다. 자, 그러면은 요 정도 구간이 되겠죠. 반등 구간 여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내가 처음에 원금 1 들어가고, 두 번째 마이너스 20 빠진 상태에서 원금 1 들어가고, 세 번째 마이너스 거기서 더 20 빠진 상태에서 원금의 2배가 들어간다면 내 평단은 요 중간에서 요 밑에 중간 라인 근처로 오게 되죠. 그러면 그 라인에서 더 이상 마이너스 20 빠지지 않는다면 시간 투자했을 때 이렇게 수익권 또는 본전 탈출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죠. 삼성전자 차트도 1, 1, 2에서 멈췄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또 가장 개미들이 많이 물렸던 에코프로 한번 차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0만원 선, 한 130 정도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에서 반등 구간을 찾아보세요. 뭐 여기가 첫 번째 지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자, 여기서 한 번 더 마이너스 20 빠진 지점, 여기 위에는 마이너스 10이니까 요 정도 지점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은 여기, 또 여기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에서 반등 구간, 요 정도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여기, 자, 그러면은 요렇게 작업했을 때 첫 번째 들어간 원금 추가 매수, 분할 매수, 원금 한 번 더, 그 다음에 2배 원금, 마지막으로 4배, 원금의 4배라고 가정했을 때 평단이 첫 번째는 이렇게 낮아지겠죠. 그쵸? 그리고 나서 낮췄을 때 이렇게 낮아질 거고요. 그리고 낮추면은 요 근처에 왔을 거예요. 그러면 최소 본전 또는 약손절로도 탈출이 가능하고, 여기서 더 이상 차트가 2 이상 빠지지 않는다면 요 차트는 요렇게 올라와서 본전 근처까지는 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럼 요 차트는 현재까지 1, 1, 2, 4까지를 진행을 한 거죠. 8까지는 안 갔죠. 8까지 갔으면 여기서 거의 한 30만원 선까지는 빠졌을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그러면 이 에코프로 차트도 1124에서 현재까지는 계산을 해봤을 때 아직 가능성이 있는 자리다라고 볼 수 있을 거고요. 자, 또 한번 보면은 우리 개미들이 많이 샀던 뭐 아프리카 차트를 한번 봅시다. 자, 아프리카 차트 우리 신고가에 물렸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신고가에 물렸고 마이너스 20 이상 빠진 지점 반등 구간을 봅시다. 자, 그럼 여기 지점이 되겠죠. 자, 여기서 한번, 자, 여기서 한 번 더 쭉 빠집니다. 그러면 이 지점에서 한번, 꼭 마이너스 20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마이너스 20 이상 더 빠진 상태에서 하면 더욱더 효과적이라는 거. 그 최소의 마이너스 20 기준으로 잡고 일단 보여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한번, 자, 그리고 나서 마이너스 20, 그러면 요 자리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원금 첫 번째 한 번 더 2배, 4배, 밑에가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인데 마지막까지 갈 필요가 없죠. 왜냐?
첫 번째에서 평단 맞췄을 때 요 정도 되겠죠. 요 중간. 그리고 나서 여기서 20% 이상 빠진 지점이니까 요쯤 될 거고요. 여기서 마이너스 20 빠진 지점이니까 요 근처가 되겠죠. 요 근처쯤, 뭐 요쯤이나 한 요쯤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여기서 마지막 한 번 더 낮춰서 이렇게 낮추는 방법도 있지만 여기서 더 낮추지 않아도 얘는 바닥을 이미 찍은 차트이기 때문에 올라와서 탈출이 가능한 약수익이 가능한 자리다. 8배까지 갔어도 8배까지 갔으면 이미 탈출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 비율로 진짜 이 차트 자체가 세력이 나간 차트가 아니라면 가능하다라는 거죠. 만약에 진짜 망한 차트들은요, 역사적인 신고가 대비해서 마이너스 90 이상 빠진 애들, 그런 애들은 살아나기가 조금 힘들고요. 그리고 웬만하면은 내가 진짜 완전 고점에 물리면요, 오히려 마이너스 20 이상 빠졌을 때 추가 매수보다는 일단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완전하게 이 하락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추가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분할 매수를 하는 게 훨씬 더 좋다라는 거. 물렸을 경우고요. 물렸을 경우가 아니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라면 좀 더 심플하게 갈 수 있죠. 예를 들어 나는 여기서 지지를 받을 거라 생각하고 접근하되 빠지는 것까지 생각하고 분할 매수를 들어간다면 여기서 1차를 들어가고요. 여기서 반등 나오는 요 구간, 여기서 한 번 더 매수를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평단이 요 중간 라인이 되겠죠. 중간 라인이 되니까 나는 여기서 버텨가지고 이걸 먹던지 또는 약수익을 챙겨가든지 할 수 있고요. 그 자리에서 마이너스 20 이상 빠지진 않았으니까 그럼 얘는 분할 매수 1만 들어가서 수익을 챙겨간 자리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차트를 일단 3개 정도 봤습니다. 항상 분할 매수 들어가실 때는 장기적인 차트가 우상향인 차트들 안에서 하시는 게 좋고요. 횡보 또는 하락 차트보다는 우상향을 하는, 올라가고 있는 차트 내에서 상승을 했다가 빠진 자리들이 있을 겁니다.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적당히 조정을 받고 빠진 애들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 시간 투자가 같이 곁들여진다면 내가 원하는 100%의 수익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50% 정도 이상 만족하는 수익은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 분할 매수 어떠한 비율로, 어떤 비중으로 얼마만큼 빠졌을 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정말 극심한 경우 아니라면 분할 매수 접근했을 때 11 또는 112 정도면은 충분하니 요 내에서 끝내는 게 제일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요 밑에까지 가는 경우는 내가 애초에 타점을 잘못 잡았거나 너무 역사적 신고가에서 들어갔거나 또는 타점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많으니 그러한 경우에는 나중에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매매 복귀를 꼭 해보시는 걸 권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금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시는 분들은요, 웬만하면 한 번 이상은 넘지 않게, 한 번 이상은 넘지 않게 꼭 지켜주시고, 하더라도 정말 마지막까지 기다렸다가 돈이 들어오고 추세 자체가 바뀌는 구간에서 하셔야 한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금일 영상 마지막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